7월 27일 오후 3시. 휴대폰 화면에 빨간색 경보가 떴습니다. 폭염경보 발령, 체감온도 39. 유럽이라면 당장 비상사태가 선포될 온도입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치킨을 시켜 먹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5년째 생활하고 있는 독일 출신 기후학 박사 마르틴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도시기후 연구를 전공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동아시아 기후 적응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폭염 대응 사례를 분석해왔지만 한국만큼 특이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25만 넘어도 HITG라며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없어서 32가 되면 정말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국은 35를 넘나드는 날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데도 일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배달 음식은 계속 배달되고 아이들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뛰어다닙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9년 8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의 습도는 87%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고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름나기는 단순한 견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놀라운 적응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생물학적 적응부터 문화적 적응, 기술적 적응까지 말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열대야가 시작되어 8월 둘째 주까지 무려 37일 연속 지속되었거든요. 이는 기상청 관측 사상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재난 수준이죠. 실제로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34회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프랑스에서는 40노인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여름 축제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 여름 페스티벌, 야간 야구 경기까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죠. 저는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기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뒤엎는 장면들이었습니다. 39회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는 가족들, 체감온도 40일의 명동 거리를 걸어다니며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과연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체질적으로 더위에 강한 걸까요? 7월 28일, 저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온은 38.5, 습도는 78%였습니다. 독일 기준으로는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는 위험 수준이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렸는데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완벽하게 시원했는데 사람들이 나오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독일이었다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아이고 더워 하며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물놀이장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라이더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족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밖에 나와야 여름을 제대로 즐기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에서는 30만 넘어도 모든 활동을 실내로 옮깁니다. 공원은 텅 비고 사람들은 에어컨이 있는 쇼핑몰이나 박물관으로 대피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더운 야외로 나오다니요. 더 신기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럽 아이들이었다면
이런 날씨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한국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요. 체질이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보다 더위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관찰을 계속하니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명확한 규칙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생수나 음료수를 들고 다녔고 3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이들 부모들은 아이들의 얼굴색을 수시로 확인했고 물을 계속 마시게 했죠. 또한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대부분 흰색이나 연한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소재도 면이나 리넨 등 통기성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자나 양산도 거의 모든 사람이 준비하고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커뮤니티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늘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더우시죠? 물 좀 드릴까요? 하며 자연스럽게 챙겨드리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더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햇볕이 조금 기울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 조깅을 시작하는 사람들,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35가 넘는 온도인데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지켜보니 그들만의 시간 관리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더운 12시 3시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4시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였죠. 밤 9시 11시에는 또 다른 피크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하나의 발견을 했습니다. 얼음과 시원한 음료수가 엄청나게 다양했거든요. 독일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아이스크림만 해도 50종류가 넘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매출의 60%가 시원한 음식과 음료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여름을 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적응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7월 29일, 저는 더 체계적인 관찰을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시내 여러 지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역, 홍대, 명동, 이태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놀란 건 지하 공간의 활용도였습니다. 서울역 지하상가에 들어가니 마치 거대한 피난처 같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심지어 산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규모의 지하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더위에 강한 게 아니라 더위를 피하는 시스템이 발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와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들까지. 모두 39의 뙤약볕 아래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도쿄도 덥긴 하지만 서울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울에서는 더위가 덜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일본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다들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여름이니까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이 저에게 큰 힌트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더위 적응력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찾아봤습니다. 폭염 관련 게시글들을 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오늘 39도래 키읔키읔 그래도 치킨은 먹어야지. 폭염 경보 떴는데 한강 갈 사람. 더위 이기는 내 노하우 냉면 팥빙수 에어컨. 독일 커뮤니티였다면 위험하다, 조심하자, 집에 있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은 오히려 더위를 즐기려는 콘텐츠들이 넘쳐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2채널 현재 5채널에서는 한국인들 정말 더위에 강하다 39도인데 축제를 한다니.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중국 웨이보에서도 한국인 너무 대단하다라는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가족 한 팀이 더위에 지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변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부채를 빌려주고 얼음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함께 물놀이를 시작했고 부모들은 서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더위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름나기는 개인의 생존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요.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더위도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집단적 신념이 있는 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한강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뛰어놀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식 여름나기구나.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 패턴이 건강상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위에 강한 걸까요? 8월 1일,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학과 김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성사된 거였죠. 한국인의 더위 적응 메커니즘에 대한 15년간의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한국인이 더위에 강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유전적 요소보다는 후천적 적응이 더 크죠. 김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전통 육아법에서는 아이들을 과도하게 보호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더위에 노출시켜 면역력을 기르는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삼계탕, 매운탕, 김치찌개 등 더운 음식을 더운 날에 먹는 것이 실제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더운 날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몸을 일시적으로 뜨겁게 만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냉각 효과가 일어납니다. 땀을 통한 체온 조절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이런 방식으로 여름을 보내왔으니 자연스럽게 체득된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38의 날씨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본 거죠. 처음에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20분 정도 지나니 신기하게도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외국 손님들도 처음엔 이해 못하다가 나중엔 여름마다 삼계탕 찾으러 와요. 저녁에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본 거였죠. 39의 바깥 날씨인데 90의 사우나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온 후 바깥 공기가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더위를 더위로 이기는 한국인들만의 지혜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한강에서 벌어진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 불꽃 축제를 보고 있었거든요. 온도는 여전히 33였지만 아무도 더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야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 순간 불꽃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하는 탄성과 함께 수천 명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더위 따위는 완전히 잊고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여름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불꽃 축제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하루의 더위를 식히고 있었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조금씩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더위가 뭐 그리 대수겠어.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여름은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함께 즐겨야 할 축제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8월 15일 한국에서의 여름 관찰을 마무리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정말 우스웠어요. 25만 넘어도 더워 죽겠다며 투덜거리던 독일인이 이제는 35에서도 삼계탕을 먹고 한강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더위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더위는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된 거죠.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여름을 정의하는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고온다습한 여름과 함께 살아오면서 생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고 찜질방에 가고 냉온 교대욕을 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적응 전략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름 대응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상가 시스템, 에어컨 보급률, 시원한 음식 개발, 심지어 얼음 배달 서비스까지 더위를 이겨내는 모든 기술적 솔루션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서 더위를 견디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도 더위를 함께 나누고 이겨냅니다. 한강공원에서 본 그 모든 장면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죠. 네 번째는 여유였습니다. 39의 날씨를 오늘 좀 덥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폭염경보가 떨어져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여유. 이런 심리적 여유가 실제로 더위를 덜 느끼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5번째는 즐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깁니다. 여름 축제, 물놀이, 야외 활동. 더위 속에서도 삶의 재미를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30가 넘는 열대야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나와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고 있길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연구자인데 한국의 여름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독일은 여름이 어때요? 25만 넘어도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죠. 어려서부터 이런 여름을 보내왔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견디는 거잖아요. 다 같이 견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봐요. 지금 여기 수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더위가 힘들면 서로 부채질도 해주고 얼음물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더위도 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더위 극복법은 기술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공동체 정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1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더위에 강한 민족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강함은 단순히 견디는 힘이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유럽기후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고온 적응 메커니즘 생물학적, 기술적, 사회적 통합 모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로 39에서 야외 축제가 열린다고요? 삼계탕을 더운 날에 먹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맞나요? 지하상가에서 수천 명이 더위를 피한다니.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말이죠. 현재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 기후 적응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나기 지혜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워지는 유럽 도시들에게는 꼭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저는 한국이 그리워집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 삼계탕의 뜨거운 국물, 그리고 무엇보다 더위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죠. 올여름에도 한국은 분명히 40에 가까운 폭염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라면 그 더위마저도 축제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사는 것.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제가 15년간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